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한국에서의 세뱃돈 얼마를 줘야 하고 이 세뱃돈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받기 시작을 했을까요? 한국의 2024년도에 전국 땅값이 무려 2.15%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기도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른다고 합니다. 따뜻한 고속버스의 기사 마음에 초등학생이 준 선물, 어떤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내복 차림으로 길 위를 헤매고 있던 치매 노인에게 선뜻 외투를 벗어준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뉴스 5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25일 뉴스 5번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서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여유로운 시간, 못다한 취미생활, 못다한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패밀리들이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운전길 꼭 조심하시고요. 월요일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꼭 발걸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세뱃돈을 받는 나이는 아니죠. 우리 시청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주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 세뱃돈은 한국에서 언제부터 주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를 줘야 욕을 먹지 않을까요?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나이와 가족의 이 관계성에 따라 다르죠. 바로 직계인 경우하고 이종 사촌인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설문조사를 토대로 볼 때 일반적으로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에게는 만원에서 5만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대학생에게서는 10만원 내외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세뱃돈은 보통 미성년자에게 주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받지 않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서로 경기도 안 좋고, 받는 쪽에서 아우 저 괜찮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래 속으로 한 번만 더 괜찮다고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부모 밑에 있는 캥거루족 같은 아직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경우 세뱃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세뱃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물론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세뱃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만원 주고 5만원 주고 5만원 주고 10만원을 주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액수보다 마음이긴 합니다. 마음은 알아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는 사람 마음과 받는 사람 마음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뱃돈을 덕담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준다면 어떤 액수라도 결국은 큰 의미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빠가 나한테 5만원 줬었어. 이거 기억하지는 않죠. 우리 큰아빠가 세뱃돈을 나한테 줬었어. 이거는 기억한다는 소리죠. 설날 아침에 어른에게 세배를 올리는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는 풍습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세뱃돈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인 18세기 후반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11세기부터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었고, 일본도 17세기부터 세뱃돈 풍습이 있었는데 개항 이후에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한국 내로 들어와서 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설에 세배를 하면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세뱃돈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하죠. 세뱃돈을 받으면서 또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거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부자 되세요 라거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건강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뱃돈을 주는 문화는 동양권에서는 음력설, 루너 캘린더를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있다라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참고가 되시고요. 한국의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떨어지지는 않죠. 그 오르는 값이 허수도 많습니다. 5억짜리 집이 갑자기 8억이 됐는데 내가 8억에 팔 수는 없습니다. 시세가 그런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전국 땅값이 2.15%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국의 땅값이 2.15%, 땅값의 상승폭이 그 전년도 2023년보다 확대가 된 것은 2021년 이후에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처인구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도 전국 지가 상승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의 지가는 땅값이죠.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2021년 4.17% 오른 뒤 2022년 2.73%, 2023년 0.82% 연속으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으나 작년에는 2%대로 올라선 겁니다. 그러나 상승률은 최근에 5년 평균 3.06%였는데 그것보다는 1.91%포인트 낮다는 겁니다. 최근에 땅값의 상승률은 다시 꺾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국의 지가는, 즉 땅값은 2023년 3월 상승 전환을 한 뒤 22개월 연속 오르다가 작년에 10월서부터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가 된 겁니다. 상승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상승의 폭의 크기가 축소가 됐다는 거죠. 작년에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이 1.08%에서 2.77%와 지방은 0.40%에서 1.10%에서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17개 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울입니다. 3.10%, 경기는 2.5%, 인천이 1.84%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상승세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다 올랐는데 떨어진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딱 유일하게 떨어진 곳,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땅값은 0.58% 하락을 하면서 2023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토지의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이 12.4%, 경기가 6.1%, 대구가 5.5% 등에서 증가했고요. 토지 거래량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마이너스 9.3을 보이고 있는 광주, 그 다음 제주,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요금이 결국 150원이 오릅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발표는 아니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예고가 됐었던 일이 이제 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 요금, 택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저렴합니다. 이 150원이라 그러면 환율로 계산했을 때 달러로는 그냥 10센트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수도권의 지하철의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지난 2일 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시는 2023년 8월 12일서부터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을 간선과 지선, 카드 기준으로서 300원, 1200원에서 1500원을 올렸고 같은 해에 2023년이죠. 10월 7일서부터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으로서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는 지하철 요금은 2번에 걸쳐 올리겠다라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실제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에서 현재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지하철의
적자를 고려해서 기존의 발표대로 조속히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라면서 이번에도 인상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미루어진 적자가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물가대책위원회와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해서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알 수는 없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따뜻하고 훈훈한 얘기 하나 한번 해보죠. 고속버스 기사와 초등학생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을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19일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겪은 사연을 전합니다. A씨가 버스를 출발하기 전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13살인데요. 혼자 서울에 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누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초등학생 B군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A씨는 곧 이어서 버스를 몰기 시작했고 경북 구미시 옥성면 소재의 산산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A씨는 버스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B군에게 아저씨가 저녁 사줄게 라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B군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A씨가 우리 아들도 13살이란다 라며 친근감을 표시하자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버스 기사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A씨는 남은 이동 시간에 B군이 먹을 초콜릿과 물 한 병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버스는 안전히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B군이 곧바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A씨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수줍게 소세지 3개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군이 마중 나온 누나의 손을 잡고 누나와 같이 90도 인사를 하더라 라며 오늘도 평화로운 고속버스 속의 이야기였다 라고 이 버스 기사는 마무리합니다. 사연을 접하는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마음 따뜻한 이야기다. 부탁을 받았어도 막상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는 일인데 또래 아이 아빠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생이 누나 손잡고 나름 마음을 표시한다고 소세지 건넨 게 너무너무 귀엽다. 사람 냄새가 난다 라며 훈훈한 반응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요즘처럼 삭막하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아무나 주는 음식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기사식당에서 따뜻한 밥 먹이고 가는 동안에 버스 안에서 먹으라고 초콜릿과 사주는 이 버스 기사 하루에도 수십 명씩을 대하고 한 달이면 수천 명을 대하는 손님 가운데 별별 손님이 다 있는데 운전하는 것도 피곤한데 말입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운전기사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좋은 일이 가득가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의 치매, 노인이 있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효녀가 없고 효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사실 가족들이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일을 하다가 그 치매 노인이 갑자기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길에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 황당하죠. 내복 차림으로 요새 추운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길 위를 헤매고 있던 치매 노인에게 외투를 준 시민 한 분이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길 위를 헤매고 있던 치매 노인에게 선뜻 자신의 외투를 내어준 시민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21일 경찰청의 유튜브 채널에는 치매 어르신을 발견한 시민의 놀라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되게 추웠죠.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여성은 외투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외투를 입은 노인이 뒤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노인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서 1시간이 넘도록 길을 헤맨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발견해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노인을 모시고 지구대로 복귀를 해서 따뜻한 옷과 차를 건넨 뒤 인적 사항의 확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마침 접수가 됩니다. 신고자와 통화를 통해서 실종자가 지구대에 있는 노인과 동일임을 확인합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딸은 어머니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쏟으며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성분의 이 화면을 보시면 보통 이 정도의 나이층인 사람들은 내 옷이 더러워질까 걱정을 하고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또 이렇게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되레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죠. 그리고 본인도 춥고요. 그런데 저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본, 물론 어떤 내용이 가족 간에 저런 치매분이 계셔서 저런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렇게 마음 따뜻하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행동하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뉴스 오번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